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밭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가뭄 피해를 입은 밭작물 면적은 2015년 5,800헥타르에서 지난해 18,400헥타르로 최근 3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밭작물은 씨를 뿌린 직후 토양의 수분 상태가 발화율과 생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콩과 팥 같은 두류작물은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며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전국의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0.9% 감소한 73만 1,000헥타르, 쌀 생산량은 0.2% 증가한 387만 5천 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 면적 감소폭이 둔화된 반면 쌀 수요가 줄면서 올해도 쌀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장이 문화원 기금 수천만 원을 유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문화원장 해임안이 극적으로 가결됐지만 원장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문화원장 해임을 위한 긴급 이사회가 열린 여수시 문화원 3층 회의실. 시작도 전에 문화원 회원들이 회의장에 찾아와 이사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사회는 20분 정도 늦게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인정을 했대. 우리 이사님 맞아? 지난달 무산됐던 이사회와 같이 회의 내내 고성이 오갔고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또 회의를 해? 임원이나 이사님들을 불신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수시 문화원 사무국 측은 진통 끝에 이사 15명 중 12명의 동의로 문화원장의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문화원 부원장은 이사회와 함께 문화원 정상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언제까지 가고 그다음에 또 차기 우리 원장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사들하고 논의해서 아마 선관위를 곧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지 않을까. 그러나 문화원장 측은 몇몇 이사가 회의장을 나간 사이 날치기로 회의만을 통과시켰다며 정족수 미결로 가결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갑론을박이 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 버리시니까 막판에 8분이서 그냥 일괄상정 타결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공급 유용뿐만 아니라 원장은 지자체 소유의 문화원 건물을 목적외로 사용해 수차례의 지자체의 경고를 받은 상황. 문화원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원장 해임안 가결이 문화원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남 지역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55만 5천여 명으로 전달보다 7.7%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과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늘면서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전국의 청약저축 가입자는 2,306만여 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2,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9달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순천시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원예 박람회 한국정원을 조성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한국정원은 한국정원 세계의 평화와 교류를 희망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지난 25일 중국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에 이어 대한민국의 날 행사가 열려 국립남도국악단의 사물놀이 등 문화 공연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전남도가 에너지 분야의 해외 수출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축적된 기술 지원으로 수출길을 여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한전공대 유치로 에너지 수도를 꿈꾸고 있는 전라남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전력정보통신기술, 전력기자재 등 에너지 관련 334개 기업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한전 납품에 의존해 해외 시장 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에너지 분야 수출 강소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최근 관련 기관들과 급하게 손을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선봉에 나선 곳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10년간의 축적된 노하우에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수출 협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해외, 특히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전남 에너지 분야를 이끌고 있는 분산 전원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인 마이크로 그리드, 전력 기자재 등의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은 물론이고 박람회 참가 기업들이 현지에서 컨설팅과 바이어 미팅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까지 맡고 있습니다. 한전 쪽에서도 좀 약간 좀 탈피를 해가지고 동남아 쪽 마이크로 그리드 시장이라든가 또는 전력 에너지 ICT에 관련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연구 인력을 크게 보강하면서 에너지 분야 해외 수출 지원으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올해 안에 수출 몰골을 터 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호익스입니다. 해마다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김 수출 시장이 내년에도 순조롭게 열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5회 김 수출 입찰 상담회는 5천만 달러 계약이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출 계약 쿼터 683만 속 가운데 마른 김이 461만 속으로 전체 쿼터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양식과 건조 기계 같은 기술을 일본에서 들여왔지만 이제 일본을 능가하면서 국내 소비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생산되는 많은 김들이 어쨌든 수출을 전담해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김이 폭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2018년산 김 생산량은 1억 6,800만 속에 이르고 이 가운데 수출량은 5,967만 속으로 수출 비중이 35%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한 김 수출 시장을 2024년에 10억 달러까지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북미 등에서 중국 김과 경쟁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인건비 차이 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작년 김 가격이 워낙 쌌기 때문에 한국 한 40% 정도 가격이 지금 수주 가격 차이가 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임금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 수출 시장의 기상도가 맑기는 하지만 양식 시설의 밀식 해소, 새로운 품종과 상품 개발, 마른 김의 규격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순천시가 주민과 함께 찾아보는 마을 자원 교육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실시한 순천시 마을 자원 조사 용역 완료에 따라 앞으로 2개월간 24개 읍면동을 돌며 지역에 숨어있는 마을 자원에 대한 공론회장을 갖습니다. 또 향후 주민자치사업 등 지역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컨설팅과 여론 수렴에도 나섭니다. 고흥군이 모바일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고흥군은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탬프를 획득하고 획득한 스탬프 수에 따라 동강면 만남의 광장 내 기념품점과 농수특산물 판매점에서 손수건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모바일 스탬프 투어 관광 콘텐츠가 지역 관광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고흥의 맛집 소개 등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지역 여행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생활 SOC 제안 공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보육,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관련한 순천시 생활 SOC 제안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 제안과 사업 계획 제안 등 모두 2개 부문이며 순천시 시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9일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해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270개 기업이 참여해 즉석 면접 등을 통해 400여 명의 여성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날 현장에는 인재채용관과 여성창업관, 취업 컨설팅관 등 5개 범주로 60개 부스가 마련되며 주부 참가자들을 위해 어린이 놀이방도 준비됩니다. 광양시가 관내 대표 특산품인 매실을 대체하기 위한 신품종 육성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최근 재배 면적 확대와 소비 감소 등으로 매실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면서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체리와 플럼 코트 등 대체 품종을 개발해 농민들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또 해당 품종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셰익스피어 문학의 권위자와 함께 4주간 햄릿을 함께 읽는 강독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쌍봉 도서관은 한국 셰익스피어 학교장을 역임한 조영학 교수를 초청해 다음 달 4일부터 매주 화요일 4차례에 걸쳐 햄릿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현재 이미 호우 경보가 내려진 이 제주 산지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20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 밖에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까지 이들 지역 중심으로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서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집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최고 200mm 이상, 제주 남부와 지리산, 남해안 부근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철저히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전라도와 경남에는 최고 60mm, 충청도와 경북은 최고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상대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양은 적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한여름처럼 더우셨죠. 오늘 강릉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출근길에는 튼튼한 우산과 함께 얇은 겉옷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아침 사이에 그 밖의 해안가로도 확대가 되겠고요. 비는 오늘 늦은 오후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은 곳이 많습니다. 강릉과 제주도는 22도 안팎, 서울은 17.8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